해볼게요. 자, 다항식의 연산 했었고, 우리가 숙제가 쎄는 12부터 19페이지까지 두 개씩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정석 문제는 다 풀어오고, 연습 문제 두 개였죠. 정석부터 가볼까요? 정석 펴보세요. 정석 혹시 질문 있어요? 연습 문제 좀 해볼까요? 연습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 펴볼게요. 그래서 사실 이걸 하고 했었으면, 주말 테스트 봤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좀 안 됐죠. 그래서, 연습 문제. 22페이지네요. 정석 22. 일단 1-5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7번만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자, 1-7번에는 이제 곱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항식 곱셈이 나와 있는데, x 10제곱의 개수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가 지금 제곱이 달려 있으니까, 얘를 괄호를 3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괄호 하나당 우리가 하나씩 선택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곱할 때, x의 10거듭제곱이 나오도록 만들어줘도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해설지에도 있겠지만 얘 있죠. 전체의 제곱. 얘를 전개한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푸셨나요 혹시?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자, 얘를 전개한다고 보면요, 일단 상수항 나오나요? 1 제곱하니까 얘는 상수가 하나 나올 거예요. 상수. 그 다음에 x랑 뭐 나중에 1이랑 곱하고 하니까 다양한 어떤 숫자가 개수가 뭐 나오겠고요. x의 1차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의 2차항 나올 거고 쭉쭉쭉 해서 마지막 차수가 제일 높은 거는 x의 10제곱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는 몰라. 그냥 무시하고 x의 10제곱까지 나올 거다. 누가? 이 빨간색 부분만 전개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되셨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숫자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얘의 식이 곱해질 거란 말이야. 1 더하기 x 더하기 해서 쭉쭉쭉 곱해서 x의 10제곱까지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 x의 10제곱은 어디서 나오냐면 상수랑 10제곱 곱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x의 1차랑 x의 9제곱항 하나씩 곱하면 이제 쭉쭉쭉 따로 x의 10제곱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앞에 개수들이, 얘는 개수가 1이잖아. 아무리 얘를 이제 두 개 선택해서 곱해도 얘 개수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상수를요, a0라고 놔요. a0. 다른 걸로 놓을 수 있는데요, 해설지랑 그냥 똑같이 갈게요. 그 다음에 x의 1제곱항의 개수를 xa1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a의 제곱항, x의 제곱항을 a2 이렇게 두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마지막이 얘가 a2일 때 x의 제곱이죠. 그러면 x의 10제곱일 때는 a의 12 개수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얘 이렇게 나온 걸 추론을 한번 해봤고, 좀 더 디테일하게 풀기 위해서 이놈은 얘랑 같구나 이렇게 써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애가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곱할 거예요. 곱할 건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자, 우리 x의 10제곱항만 구할 거야. 쭉 나오다가 x의 10제곱은 어디서 나오냐? 자, 우리의 a 0제곱이랑은 x의 10제곱 곱하면 나오죠. 개수가. 그럼 걔를 한 번에 구해요. 그럼 a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A1과 A1X와 X의 9제곱이 곱해지면 X의 10제곱 나오죠? 그럼 거기에 개수는 A1만 나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A2, A3 해서 마지막에는 얘랑 1이랑 곱해지면서 마지막에 개수는 A10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규칙이 A0, A1 쭉쭉쭉 더하다가 마지막에 A10이 나오고 그리고 X의 10제곱으로 묶어준 형태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뒤에 어떤 식이 뭐 나오겠죠. 전개했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 X의 10제곱항의 개수는 이제 얘네야. 그렇죠? A0부터 A10까지 더한 게 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사실 이 두 번째 얘 있잖아요. 얘 개수들의 총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살짝 띄워서 항등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정해 볼게요. 맨 처음에 다시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얘 전체 제곱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죠. A1, A2 그럼 A0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좌변에 있는 거를 전개했을 때 우변이랑 똑같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항등식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 항등식이구나. 됐죠? 자, 그러면 우리 A0부터 A10까지 잠깐만요. 이거 A0가 포함이 되나? 될 필요가 있나? 잠깐만요. 1. 문제 잘못 썼네요. 괜찮아요. 여기 끝에만 바꾸면 되겠네요. 여기 A 10제곱이 아니라 X의 9제곱이었네요. 그죠? 여기가. 어쩐지 좀 이상하네요. X의 9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바꾸셔야 돼요. 다시 보시면 자, X의 10제곱이 나오려면요. 얘랑 이놈을 곱해서는 절대 안 나와요. A0는 안 나오죠? 그럼 A0 하나만 빼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A1부터 A10까지 함을 구하면 돼요. 왜냐면 A1과 X 그리고 X 9제곱 곱하면 10제곱 나오고요. A2X 제곱 그리고 A 8제곱이랑 곱하면 나오니까 마지막까지 순서하면요. A1부터 A10까지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랑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는 우리 양변의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우리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오는 거 배웠었어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양변에 1 넣어주면요. 좌변은 뭐가 돼요? 6이 되나요? 6의 제곱이죠. 그렇죠? 6의 제곱이고 우변에는요. X 되려면요. 그냥 A0 더하기 A1 개수들의 그냥 총합이 나온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 A0가 지금 남잖아요. A0는 지금 빼야 돼요. A0는 없애야 돼. 그래서 하나 더 X에다가 양변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0000이니까 1의 제곱이니까 좌변은 그냥 1이 되고요. 근데 X에 0 넣으면 0000. 그럼 뭐만 남냐면 A0만 남아요. A0만 딱 남아요. 됐죠? 따라서 자, A0는 얘가 1이니까요. 얘 이항시키면 3600이니까 35가 되겠죠? 그럼 A1 더하기 A2부터 A의 10은 얘가 35가 되겠다. 됐죠? 따라서 X 10제곱은 A1부터 10까지, A10까지의 총합이 개수가 되니까 답은 35가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응용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요. 내신에서도 자주자주 등장할 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발췌된 거고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 비슷하게 나오는 유형이 꼭 있을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센으로 갈게요. 센. 유재 혹시 질문 있으면요. 뭐 시간 날 때, 뭐 생각 때 개인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3시 반쯤에 와서 질문하셔도 돼요.
자, 쌤 갑시다. 쌤 질문 해볼까요? 번호 불러주세요. 60. 65. 70. 95. 96. 많이 어려웠어요. 끝. 자, 쌤 60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K가 루트 2일 때 지금 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통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 플러스 2K. 그럼 얘를 A라고 놓을까요? 얘도 A가 되고요. 얘를 B라고 놓고요. 얘를 B라고 놓으면 뭔가 좀 간단하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잘 정리해보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전체 제곱 빼기 얘는 A 빼기 B 전체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로요. 사실 우리가 인수분해 그냥 사실 써도 돼요. 맞죠? 왜냐 앞에 거 전체 제곱 빼기 뒤에 거 전체 제곱이잖아요. 인수분해 쓰면 훨씬 더 좀 빠를 것 같은데 단원에 맞춰서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가보면요. 분배해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A의 6제곱 그리고 B의 6제곱 그 다음에 2AB니까 2배의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빼기 자 얘도 제곱해주면 A의 6제곱 플러스 B의 6제곱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A의 6제곱 B 6제곱이 같이 날아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동류항 4의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다시 이제 뭐 할 거냐면 역치환하는 거야. 그럼 A 대신에 근데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 좀 간단히 한번 할게요. 세제곱 두 개 묶을 수 있죠. 4AB 전체 세제곱 지수법칙 이거 가능하죠? 자 그러면 A, B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3 더하기 2K랑 3 마이너스 2K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3 플러스 2K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K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부터 합차공식이네. 그러면 합차공식 먼저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9 빼기 4K 제곱 전체 세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K를 보니까 K는 루트 2네요. 그러면 K 제곱은 2겠죠.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2, 4, 8, 1이네요. 4네요. 뭐 인수분해 하면 혹시 되나?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안 되면은 그냥 그 다음에 65.
됐어요? 자, 해볼게요. 자, 65번. 양수 xy래요. 양수 xy. x제곱 주어져 있고요. y제곱도 주어져 있어요. 그때 y분의 x제곱 더하기 x분의 y제곱 계산하는 문제네요. 그럼 일단 분수끼리 합이 나왔는데 일단 바로 뭐 유리화 생각해 줄 수 있는데요. 뭐 대입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네. 그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먼저 통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두 개 통분해주면요. x, y에서 얘한테 x 곱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먼저 출발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갈림길이 좀 많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게 곱셈 공식 변형 느낌이 좀 물씬 나잖아요. 그렇죠? x제곱, y제곱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위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x 더하기 y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를 빼주면 얘랑 똑같아지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x 더하기 y를 알 수 있을까요? x 더하기 y 알나 모르나? 지금 모르죠? x 더하기 y도 모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알 수 있나? 이건 알 수 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죠? 자, 우리 요소를 한번 보시면요. x 더하기 xy. 일단 xy 모르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 값도 몰라요. 두 개를 이제 주사를 해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건요. 우리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해요. 그래서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줘야 돼요. 두 개 더하면 14죠? 4루트상 없으니까 14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x제곱이랑 y제곱 곱하면 이 합차공식 뭔가 힌트 준 것 같아. 그쵸? 그런 뉘앙스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x제곱이랑 y제곱을 같이 곱해보면요. 7 플러스 4루트 3 그리고 7 빼기 4루트 3이니까 이 합차공식이 되죠. 그러면 7, 7에 49 빼기 4, 4, 16에다가 3 곱하면 48이네요. 빼기 48이라서 1이네. 그럼 x제곱 y제곱 즉 xy 전체 제곱이 1이니까 근데 xy는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양변에 루트 씌운다 치면 원래 풀마 1이 돼야 되는데 xy가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xy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알고 xy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x 더하기 y 값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y를 전체 제곱하면 x제곱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x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볼까요? 대입해보면 얘는 14고요. 그렇죠? 14. 네, xy는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16. 그럼 x 더하기 y 전체 제곱이 16인데 그럼 x 더하기 y는 풀마 4가 되잖아요. 근데 x랑 y는 양수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무조건 4밖에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x 더하기 y랑 xy 찾았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xy는 뭐 1이니까 넣어줄 거 없고요. x 더하기 y는 4니까 4의 세제곱하면 64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1, 3, 4, 12,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52가 답이죠. 어렵네요. 그렇죠? 만만치 않네.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0번.
자, 뭔가 역수꼴이 나왔죠? 역수꼴이 나왔는데 구해야 되는 게 x 세제곱분의 x 6제곱 뭐 이렇게 나왔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위에 거는 일단 내비두고요. x가 어차피 0이 안 되잖아요. 양수니까. 분배해서 다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식을 한번 써보자. 분배해서 나눠버리면 얘는 x 세제곱이 남고요. 얘랑 약분하면 플러스 2x가 되고요. 얘는 x분의 2. 얘는 x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대칭식 또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개수가 대칭 형태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종종 이제 풀어요. 많이 풀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개수가 똑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세제곱, x세제곱분의 1. 개수가 똑같은 것끼리 x제곱분의 1 이렇게 묶어주고요. 나머지 두 개는 2로 묶어주면 되겠죠? 2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좀 더 간단히 만들어 볼까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얘는 우리가 x 좀 가져와서 모양 좀 만들어 보자.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세제곱에서 3 x 더하기 x분의 1만 빼면 얘 모양이 딱 나오죠.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에 관한 식으로 그냥 다 뭉뚱뭉뚱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계산을 좀 해주면요.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세제곱. 그리고 얘는 빼기 3이고요. 얘랑 동류형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었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만 찾으면 끝나네. 근데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 얘밖에 없어. 그럼 얘를요 또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두 개가 빼기일 때는요 무조건 제곱을 하셔야 돼요. 제곱을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우리가 얘 플러스 된 거를 지금 필요로 하니까 플러스가 주인공이야. 그럼 얘가 차수는 똑같이 만들면서 플러스가 제곱을 시킬 때 그럼 이제 앞에 거를 이용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전체 제곱에서 뭐 더하면 같아지죠? 얘는 전개하면 플러스 2 나오죠. 얘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플러스 4를 하게 되면요 같아져요. 이해되실까요? 이건 중등 문제죠.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일단 값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내비둬. 이거 어렵다, 그렇죠? 그럼 얘는 알아요. 마이너스 4루트 2 제곱하면요 16, 32죠. 32 더하기 4가 돼서 36이 되네요. 그럼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x는 양수니까 제곱해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원래는 풀마 6이 돼야 되는데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6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참 어렵네요. 쌤 많이 어려워졌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만드냐면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에서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플러스 2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6이래요. 6이래요. 몇 번을 쓰는 거야 이거?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에 전체 제곱이 8이죠. 그럼 또 루트를 씌워주면요 어차피 얘도 뭐예요? 양수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하는데 참 쉽지가 않았네. 몇 번 나온 거야 곱셈공식 변형은. 어쩔 수 없어요. 고난도 문제에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사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결론만 내면 되겠네요. 자, x 더하기 x분의 1이 2루트 2니까 2루트 2에 전체 세제곱 빼기 2루트 2 해주면 되겠다.
그럼 2루트 2의 세제곱은요, 얘는 2루트 2가 되고 8이니까 8, 16 루트 2. 얘가 16 루트 2인데 2루트 2 빼면요, 14 루트 2. 답이 나오겠네요. 다음 95번. 자, 95번 볼게요. 이 도형을 보니까 우리 중2라 쓰는 이런 게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은 현모술의 길이가 x 더하기 정육면체 각 면에 한가운데 밑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각각의 높이가 x 더하기 2인 직육면체 모양으로 구멍을 뚫은 것이래요. 이 입체의 도형의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지금 이게 위에 숨겨져 있는 기둥이 있을 거냐. 뚫은 기둥이 있어요. 뚫은 기둥. 뚫은 기둥인데 처음 정육면체에서 기둥 저거 몇 개 뚫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둥을요, 위에서 한번 빵 뚫어서 뚫은 거고요, 오른쪽에서 한번 빵 뚫고 앞에서 빵 뚫었어. 그러면 전체 정육면체에서 3개를 뚫어서 뺀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부피 설계하는 거 한번 해보면요, 처음 정육면체 조금 축소시켜 볼게요. 처음 정육면체에서 자, 이 직육면체를 3개를 그냥 빵빵빵 뚫었어요. 3개를 빼버렸어.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가운데 만나서 생기는 이 정육면체 부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저 부분 몇 번 빼져요? 3번 빠지죠? 원래는 몇 번 빼야 돼요? 한 번만 빼면 되는 거죠. 한 번 뚫리면 더 이상 뚫을 수가 없잖아. 빠질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뚫었어야 되는데 3번이나 빼버렸어. 그러면 저 정육면체 부분이 3번 빠졌어. 한 번밖에 없었는데 3번이나 빠졌으니까 몇 번 더 해야 돼요? 2번 더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한 번 뚫어야 되는데 3번 뚫어서 2번. 이렇게 해놓으면 별거 아니죠. 자, 이제 계산식 갑시다. 계산식 가보면요, 얘는 부피니까 x에 x 더하기 2 전체 세제곱 하면 되겠죠. a 곱하기 a 곱하기 a인데 x 더하기 2를 3번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x. 그럼 얘는 x 더하기 2니까 x제곱과 x 더하기 2를 곱한 것에 3배. 그럼 3으로 쓸까요? 여기다 3 쓸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x 세제곱이잖아요. 플러스 2x 세제곱을 해주면 원래 우리 원하던 부피가 나오는 거네요. 맞죠? 결국에 부피를 구하니까 예식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전개가 돼 있죠? 전개해야 되겠네. 전개합시다. 그러면 x 세제곱, 얘는 6x 제곱, 4, 3, 12x, 2, 있는 사이 8,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2x 세제곱. 세제곱은 없어지네요. 그렇죠? x 3x 세제곱이 마이너스 얘랑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6x 제곱도 없어지네요. 오, 깔끔하네요. 답은 12x 더하기 8. 맞나요? 1번이네요. 그 다음에 96번.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 ABCD의 꼭지점 C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BC를 반지름으로 해서 4분원을 만들었대요. 이때 호 BD 위에 한 점 P. 이거 호 BD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한 점 P를 선택을 했어. 그리고 각각으로 수선의 발 쭉쭉 내렸죠. 그 쭉쭉 내려서 뭐 이름 정했고요. 그때 삼각형 PRC, 삼각형 PRC 얘 넓이가 60이라는 거를 추가로 준 거죠. 60이 아니라 80이죠. 80이라는 힌트가 숨겨져 있었네요. 그렇죠? 그럼 PRC가 어디요? PRC가 여기 있네요. 여기가 80 넓이를 갖고 있는 거. 그때 사각형 AQPS 색칠한 부분이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네요. 그러면 뭐라고 놓을까요? X, Y 두 개로 놓을까? 그러면 금방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 RC를요 X라고 놓고요. PR의 길이를 Y라고 놓으면요. X, Y 값 찾으면 우리 넓이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에서 Y를 빼주면 우리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20 빼기 Y. 그 다음에 QP의 길이는 전체 20인데 거기서 X만큼 빼면 되잖아요. 그죠? 20 빼기 X. 그러면 XY 구하면 이 넓이도 금방 구할 수 있겠다. 그럼 XY를 구하려면 첫 번째 힌트. PRC가 80이래요. 그럼 얘는 2분의 1 XY가 80이니까 XY 값이 160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문자가 두 개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만약에 두 개 곱한다고 하면요. X 더하기 Y 값도 알아야지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해. 어디서 찾죠? 우리 PC 있죠? PC의 길이도 우리 20인 거 아시죠?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직각삼각형이고요. 빗변 XY 나와 있네.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겠죠? 피타를 써보시면 A10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똑같다. 그래서 식이 두 개고요. 연립을 해도 되겠지만 연립보다는 지금 모양 자체가 곱셈공식 변형이랑 똑같죠. 그래서 위에 있는 넓이를 우리가 S라고 가져오면 S는 자, 우리 20 빼기 X, 20 빼기 X 곱하기 20 빼기 Y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네. 그러면 전개해볼까요? 얘는 그럼 400, 얘는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20y니까 마이너스 20에 x 플러스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y가 되겠네요. 그러면 xy는 이제 160이고요. 우리 x 더하기 y 값을 모르니까 얘 두 개 이용해서 x 더하기 y 값을 찾아야 되겠네. 그럼 x 더하기 y 전체 제곱을 했을 때 전개해주면 이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400, 얘는 160의 2배니까 320이죠. 720이네요. 720. 좀 불편하네.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 몇이요? 720이니까 x 더하기 y는 자 x 더하기는 x, y는 길이니까 모두 양수죠. 양수니까 얘를 제곱한 게 720이면요. x 더하기 y, 루트 씌운 것도 플러스만 되죠. 720 되나요? 36에 20, 4, 5니까. 그러면 6, 2, 12. 12 루트 5? 12 루트 5 맞나요? 맞죠? 12 루트 5. 그럼 이제 대입해볼까요? 400이고, 마이너스 20 곱하기 12 루트 5. 그러면 240 루트 5가 되고요. x, y는 160. 계산해주면요. 560 마이너스 240 루트 5. 얘가 답이 되겠네요. 어우, 복잡하네요. 잘했고요.
2단원 진도 좀 나갑시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요, 센에 있는 C스텝, 3스텝, C 단계 있죠? C 단계 한 몇 개 좀 해보고요. 사실 심화 과정에서 C 단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시간 여름 학기라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충분히 무조건 하셔야 돼요. 공통수학은 선행 빨리 저기 확통까지 다 나간 다음에 무조건 다시 돌아와서 공통수학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내신 대비 할 때 무조건 고등 내신 때 공통수학에 올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요. 2단원 갈게요. 단원 자체는 우리 정석으로 진도 나갈 거고요. 계백문 한번 펴보세요. 계백문 필기 노트. 자, 인수분해 들어가요, 드디어. 그죠? 곱셈공식이랑 곱셈공식 변형 되게 좀 후다닥 너무 감이 있는데, 어차피 한번 했기도 했고, 공식을 다시 한번 좀 외워주세요. 자, 우리 쓰면서 같이 갈게요. 자, 우리 2단원의 이제 정석 기준이에요. 정석 기준으로 인수분해 파트고요. 인수분해는 우리가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나중에 계속 나와요. 고등 과정에서도 그냥 끝이 아니라 삼각함수에서도 뭐 로그에서도 지수에서도 나오고요. 미적분할 때도 꼭 계속 나와. 이제 관련돼서 이 방정식 푸는 거는 이제 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 인수분해를 조금 착착착착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에 대한 순서를 좀 이제 착착착 알아놓으면은 정리가 돼 있는 것 상태에서 안 풀리는 경우에 좀 대입을 해서 아니면 이 내용을 지금 가져온 거구나 좀 캐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시 정리 한번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요, 우리 분배법칙 사용하는 거예요. 분배법칙. 왜 분배법칙이죠? 모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 우리 MA 더하기 B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자, 우리 이거를 분배를 했을 때는요, MA 더하기 MB 이렇게 식이 나오죠. 그럼 얘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분배 법칙이 사용됐다는 건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에서 자, 우리 M으로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죠. 맞죠? 그러면 분배 법칙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인수분해 한 거잖아. 그럼 인수분해도요, 사실 다 분배 법칙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 사용해서 우리 다항식의 서로서로의 곱의 형태로 모두 묶는 게 인수분해의 목적이야. 맞죠? 자, 그럼 첫 번째는요, 공통인수로 묶는 방법이에요. 일단 딱 식을 봤을 때 무작정 뭔가 이상한 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통인수로 최대한 묶을 수 있는 거는 묶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예시는 살짝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MA 더하기 MB 빼기 MC.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M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너무 쉽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정 다른 거 뭔가 기발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공통인수를 묶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였죠? 네, 두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이었죠? 인수분해 공식이 뭘까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인수분해 공식은요, 그냥 곱셈 공식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 안 배웠는데요. 그런 새로운 게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 거꾸로 했다. 그래서 얘는 크로스 공식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중학교에서는 구분을 좀 했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따가 얘는 적지 않고요. 정석책 한번 쓱 보면서요. 필요한 것만 좀 형용표 좀 칠해놓을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공세 공식 외웠으면요. 따로 할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였죠? 우리 공통 부분이 좀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통 부분이 나오면 되게 복잡할 때 굳이 치환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너무 복잡할 때는요. 웬만하면 그냥 치환하는 게 좋아요.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보자. 치환. 값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값치에다가 값치 한자어예요. 값치에다가 바꿀 한자. 그래서 뭐 예시 하나만 적어볼까요? 예시는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 플러스 15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 예시를 보시면요. 고배 형태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얘는 이수분해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수분해가 안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15가 합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수분해를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 묶여 있는 걸 풀어서 다시 묶어서 한꺼번에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되게 복잡하고요. 3개짜리는 우리 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공통 부분이 보이네요. 그럼 얘를 t로 치환을 하거나 뭐 a로 치환하면 좋겠죠. 치환한 다음에 다 전개한 다음에 다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전개를 좀 해보면요.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7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마이너스 7인데 플러스 8 나오죠. 플러스 8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수분해 가는 거죠. 그럼 2, 4, 8이니까 크로스 공식 되네요. t 빼기 2, t 빼기 4 하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 다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해되시죠? 이거 보면요. 모든 유형이 정리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 놓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내가 막혔어? 근데 이거 펼쳐놓고, 이거 대입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면 안 되는 거 아마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번. 자, 네 번째 뭐였을까요? 공통수학원 기본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나죠? 복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복자로. 보기차식이라고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 게 좀 있었어요. 보기차식이 뭐야 도대체? 얘는요. 차수가 짝수처럼만 구성되어 있는 걸 이제 보기차식이라 불러요. 복자가 겹칠 복자거든요. 얘는 쓰지 마세요. 자, x 4제곱 더하기 뭐 x제곱 더하기 뭐 7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바꿔서 써보면요. x제곱의 제곱 더하기 x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7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를 딱 봤을 때 밖에서 보면요. 얘 2차식이죠. 근데 구성되어 있는 이 문자가 또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이 두 개 겹쳐 있다. 그래서 보기차식이라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교과서에서 안 나오기도 해요. 그냥 이제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기차식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정석책도 보기차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풀이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 얘는 바로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얘는 크로스 공식 그냥 바로 때리면 돼요. 크로스 공식. 되면 크로스 공식 써서 쉽게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근데 크로스 공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예요? 근해 공식 쓰나?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 완전 제곱식의 뺄셈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암기 안 해놓고 기억 안 해놓으면 죽어도 안 풀려요. 죽어도 안 풀려. 1번은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쭉 크로스 공식 써주면은 그냥 나오는데 안 돼? 그럼 거기서 애들이 무너져. 어설프게 공부하면. 자, 그래서 얘도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얘 봅시다.
자, 얘 보니까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은 이제 처음에 크로스 공식을 해볼 거야. 그럼 치환을 한 다음에 해도 되고요. 근데 우리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굳이 치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크로스 공식 하려고 양 끝에 개수들을 좀 분해를 시켰는데 1이 절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2번의 방법대로 갑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양 끝에 있는 최고차항과 최소차항을 가져와. 그래서 x 4제곱 쓰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1, 상수항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어떨 때는 상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거는 뒤로 한번 빼줘. 이렇게 빼버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얘네가 묶여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여기 가운데에 2x 제곱이 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x 제곱이 와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맞죠? 자, 근데 만약에 첫 번째 2x 제곱을 선택하게 되면 얘는 없었던 애잖아. 없었던 애니까 뒤에 가서 다시 2x 제곱을 빼줘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얘 두 개 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뒤에 완전 제곱식의 뺄셈으로 유도가 되죠. 근데 아래 거를 선택하면 얘는 뒤에다가 플러스 2x 제곱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럼 얘 두 개를 계산하면 3x 제곱이 돼버려서 마이너스 뺄셈이 안 돼요. 뺄셈이 안 나와.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탈락인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느낌이 금방 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해서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얘랑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을 바꿔주면 x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쓸 수 있겠죠? 자, 합차 공식은 앞에 거 전체에다가 뒤에 거를 한번 빼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전체에다가 얘를 더해요. 사실 이게 4제곱 합차 공식이랑 똑같은 거야. 보기차식이라고 하면 4제곱 합차 공식인데 4제곱 합차 공식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기차식 좀 걱정이에요, 항상.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갈게요. 다섯 번째 방법은 중등에선 얘가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안 되면요. 우리 항이 겁나 많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찾았어. 그러면 이 방법 쓰시면 거의 다 돼요. 100%는 아닌데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내가 뭐 못하겠다? 최고차항 이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된다. 자, 근데 내림차순 할 때 차수가 낮은 문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문자가 차수가 다 똑같은 경우가 있어. 차수가 같을 때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빠른 문자 있죠? 빠른 문자로 하는 게 좀 안전해요. 근데 이제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은 이제 빠른 문자로 해주면 된다. 얘는 어차피 이제 문제 풀어볼 거니까 얘는 예시는 좀 패스할게요. 얘는 6번째. 자, 우리 한 번 했기 때문에 공통수 한 번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인수분해하는 방법 총 정리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6번째는 조립제법 사용할 때 되죠. 조립제법은 우리가 사실 인수정리를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수정리의 활용량입니다.
자, 조립제법은 보통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요.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얘가 고차식일 때, 고차식이라고 하면 3차 이상인 식을 이제 고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때는 보통 문자가, 그리고 이 힌트가 뭐냐면요. 보통은 한 문자 X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막 3차식, 4차식 나와 있을 때 조립제법 사용하라는 이제 뉘앙스가 좀 펼쳐져요. 그래서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도 예시는 좀 패스할게요. 어차피 문제 풀면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자, 얘는요, 개수가 대칭식일 때,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대칭식은요, 생각보다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요,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메인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종종 나오니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7번이 왜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요. 자, 다른 인수분해 과정들은요, 내가 이거를 이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출제자 의도에 맞지 않게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풀리는 경우가 많아. 다른 방법도 가능한 경우가 열려 있단 말이야. 근데요, 7번은요, 지금 이 방법 안 쓰면은 다른 방법으로 안 풀려요. 아예 안 돼. 그래서 얘는 사실 역수꼴 이용해서 대칭인식, 개수가 대칭인식 풀이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아시겠죠? 물론 다른 방법 엄청 억지스러운 새로운 방법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개수가 대칭이라는 식이라고 해서 예시를 불러보면 얘는 x의 4제곱 플러스 5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6x제곱, 여기 5x 더하기 1,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거 조립제법 한번 해보세요. 조립제법 아마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림차순 정리 뭐 이미 돼 있는데, 그래서 접근할 게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 자, 정가운데, 그러니까 대칭인 거 확인하세요. 정가운데 있는 애가 이제 6x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좌우 x, 5, 그 다음에 개수 1, 1이잖아요. 그럼 대칭이죠. 대칭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상반식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상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칭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방정식, 등식의 형태로 나오면요, 가운데 있는 x제곱 있죠? 얘로 양변 나누시면 돼요. 이거 많이 해봤죠, 이거는? 근데 지금은 등식이 아니야. 등식이 아닐 때는 x제곱으로 전부 식을 묶어요. x제곱으로 식을 묶어요. 나누는 개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묶여서 들으면 이렇게 나눗셈처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묶는 걸로. 자, 이어서 여기다 써볼게요. 참, 여기서 우리 많이 이제 했던 것처럼 개수가 같은 것끼리 아까 똑같이 묶으면 돼요. 개수가 같은 것끼리 얘랑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얘 두 개 이렇게 묶어서 나타내시면 돼요.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묶어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5로 묶어요. 5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되고, 나머지 상수는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얘를 x 더하기 x분의 1 형태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전체의 제곱 빼기 2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환 좀 해볼게요.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할게요. 복잡하다, 그렇죠?
그러면 t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5t 플러스 6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인수분해 되죠. 크로스 공식으로. 1, 4 해서 x제곱 t 플러스 1, t 플러스 4.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역치환을 해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자, x가 두 개 있으니까 x 하나는 얘 주고요. 하나는 얘한테 분배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되고요. 얘는 x가 되고 얘는 1이 되죠. 얘도 x제곱, 얘는 플러스 4x가 되고 얘는 1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더 인수분해 안 되죠? 2차 이상일 때는요. 인수분해 더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안 돼요. 개수가 대칭 인식은 다른 방법 안 되니까 이 방법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호가 있을 때는 양변을 그냥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식만 딱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x제곱을 묶어서 나눗셈처럼 나타내셔야 돼요. 이거 많이 해봤죠? 됐고요. 필기는 여기까지요. 인수분해 내용은 이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경험치로 문제를 계속 좀 풀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 센 할까? 정석을 할까요? 야, 우리 쌤부터 할게요. 좀 유형 좀 정리 팍팍 해보고 좀 익숙해진 다음에 좀 특수한 경우들이 정석에 많거든요. 그래서 쌤 먼저 유형 대표 문제 쭉쭉 갑시다. 자, 쌤은 페이지가 잠깐만요. 근데 이게 항등식이 먼저 나와서 쌤은 또 저쪽으로 갑시다. 어디로 가냐면 (36페이지) 펴보실래요? 센 36페이지 폈어요? 그렇겠네. 자, 36페이지에서 219번 한번 풀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불러줄게요. 219번의 답은 3번. 맞았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인데요. 주어진 걸 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하는 방법 중에서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즉, 곱셈 공식 거꾸로 한 거죠. 근데 이게 보기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왼쪽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하려 하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곱셈 공식을 그냥 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분배를 한다고 생각하면 1번은 맞고요. 2번은 x의 세제곱, 맨 끝에 마이너스 8y 세제곱 3배 하면은 2번도 맞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른쪽 거 분배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27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7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세제곱 합차 공식은 앞에 1차식에 보고 따라가야 돼요. 3번이 되겠고 4번은 크로스 공식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크로스 공식이 아니라 x로 먼저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크로스 공식 하면 되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5번 오른쪽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5번에서 이제 보기차식을 또 쓰게 되려면요. 인수분해를 하게 되려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오른쪽 거를 먼저 전개를 하는 걸로 따라가는 게 여기는 사실 키포인트예요. 됐고요. 다음에 222번 대표 문제 풀어보세요. 됐어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공통 부분을 이제 치환하는 문제죠.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있어요. 마이너스 24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개 선택을 해서 먼저 전개를 해야 되겠죠.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수능이나 관련된 내신 문제는 엄청 나와요.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나오게 하려면 가운데 거 두 개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나오고 끝에 거 제곱을 이제 계산을 해줘도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먼저 계산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8. 네, 두 개 계산하면요. 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공통 부분이 이놈이 t로 치환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바로 전개할게요.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83 24니까 24 없어지네요. 땡큐. 그러면 t 빼기 11 이렇게 돼서 t 대신에 다시 넣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죠. 크로스 공식 안 되면요. 인수분해 더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뭐 복소수의 범위, 무리수의 범위까지 하라고 하면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할 필요 없다. 근데 얘는 인수분해 되죠. x로 묶으면 x-2 얘가 완성이 되겠네요. 여기서 인수 찾으래요. 자, 그럼 인수라는 것은요. 여기서 인수분해 된 거에서 몇 개 선택해서 곱해서 전개한 게 전부 인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1번 x 더하기 3이 나올 수 있어요? 두 개 아무리 조합해도 인수가 나올 수 x 더하기 3은 못 나와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2는 없네. 얘도 전개하면 온대죠. 네, x제곱 못 나와요. 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았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226번 풀어보세요. 벌써 나왔어요? 맞아요. 자, 해볼게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 이런 식이 나오고 A, B, C, D를 뭐 구해서 계산하래요.
그러면 지금 얘가 무슨 식인지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뭐 급하게 너무 가지 말고요. x제곱, x4제곱 나왔으니까 얘는 보기차식이라는 거 떠올려셔야 돼요. 그럼 보기차식은요, 맨 처음 보자마자 크로스 공식이 되는지 보셔야 돼요. 크로스 공식 되나요? 되네요. 25랑 1을 곱하면 25가 나오고요. 근데 마이너스 26이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크로스 공식 해주면 마이너스 26 나오네. 그렇죠? 그럼 얘는요, x제곱이 이제 최고차항이고요. x 빼기 25,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1, 이렇게 크로스 공식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되죠. 그래서 얘는 합차 공식으로 또 되니까 x-5,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빼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a, b, c, d 중에서 지금 쓰지는 않았는데요. a, b, c, d 순으로 크기가 나타나 있대요. 그럼 a가 누구냐? 여기다 그냥 바로 갈까요? 우리 계산하는 거. b는 두 번째로 큰 수, b가 1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큰 수, 두 번째로 작은 수 찾아야 되겠죠? b는 그럼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이고요. c는 두 번째로 큰 수여야 돼요. 플러스 1이죠. 그럼 c가 1이고요. 그다음 a는 제일 작은 수, 마이너스 5가, 미안해요. 거꾸로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해놓고 갑시다. 자,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가 다 달려있으니까, 제일 큰 거 d부터 설정할게요. d는 5가 되겠죠. 여기서 가져야 돼요. 얘가 d인 거야. d가 5고요. 그 다음에 c는 두 번째로 큰 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두 번째로 큰 수는 1이 되겠네요.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1. 야, 이거 되게 헷갈린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누구야? 마이너스 1로 가셔야 되죠?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b가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야. 헷갈려라. b는 마이너스 1로 가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1로 가고요. 그럼 a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계산 바로 갈게요. b랑 c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랑 d를 곱하면 마이너스 25인데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어서 플러스 25 계산하면 24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다 풀고 정석책 좀 가고 시간 남으면 지금 좀 더 나갈게요. 한 등씩 줘. 됐어요.